선생님한테 좀 새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요.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를 만약에 해주실 때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앞에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생님께 그 새 책에 대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또 환영해 주세요. 작년 2020년 코로나가 이제 막 전 세계를 이렇게 뒤덮을 때 갑자기 이제 모든 방식이 바뀌어야 돼서 감리당에서도 이제 투트랙으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온라인을 병행하는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데, 동의보감은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이제 책을 여러 권 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몸과 우주의 어떤 깊은 상호 연결성,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몸하고 마음은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몸과 마음을 따로따로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동의보감은 주로 이제 몸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다, 존재가 하나다. 근데 이게 자연의 법칙과 또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몸에 대한 어떤 이제 분석과 통찰에는 이제 되게 유리한데, 이제 칠정이라고 되어 있는 마음의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동의보감을 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명리학을 해서 운명 사용 설명서를 쓰고 뭐 이제 운명 그러면 이제 몸하고 뭐 마음 그리고 삶 또 내가 맺는 관계 이런 게 다 포괄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자연히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깊은 이제 또 통찰이 필요하구나를 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불교 공부를 하게 되죠. 불교는 이제 마음에 대한 뭐 인류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해요. 종교라는 카테고리에는 좀 안 맞아요. 불교는 어떤 점에서. 그래서 이제 불교를 막 공부를 하던 차에 아직 뭐 워낙 방대하니까 입구에도 갔다고 해야 되나? 입구에도 못 간 것 같지만 거기에서 이제 길어 올린 어떤 이 지혜, 이 마음에 대한 통찰을 이거를 좀 결합을 해서 같이 탐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동의보감하고 수타니파타를 함께 연결하는 이제 그런 통섭을 실험을 한 거예요. 강의에서. 뭐 여기 보면 이제 개념들이 이렇게 동의보감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타니파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부응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좀 놀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공부를 참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그냥 끝냈는데, 이제 우리가 강감찬이 있으니까, 이 강의를 녹음해서 편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시리즈로. 그러니까 그게 2020년 이제 지나고, 이제 21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댓글도 엄청 많은데, 뭐 댓글 읽다가 그만뒀어요. 댓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럼 이거를 책으로도 좀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제목 그대로죠. 동의보감은 몸에서 자연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수타니파타 불경은 마음에서 우주로 가는 과정이고. 너무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이걸 내는데, 그 앞에 서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책을 내는 과정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해서, 아마 이제 이 책은 잊어버릴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그 원고로 만들 때의 과정은 아마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하여튼 막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막 지나갔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원고 작업밖에 없었다는 이 놀라운 반전.
그 인생이 얼마나 이제 아이러니요. 예, 정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다친 적이 있나?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원고 작업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생각했더니 다치지 않았으면 책을 못 냈을 거예요. 예, 계속 다른 일들이 개입을 할 테니까. 완벽하게 이제 집중을 하게 해주는 이런 반전을 겪어서, 진짜 몸에서 자연으로 가는 어떤 그런 체험하고, 마음에서 이제 우주로 연결되는 그런 아주,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런 소소한 이제 체험을 하게 돼서, 그런 게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한 변곡점이었어요. 하여튼 이런 과정으로 이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좀 그러면 이제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저기 그 질의 해주실 분은 아무거나 막 물어보세요. 네네. 우리 탁금란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제 오선민 선생님한테 문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문제하고 접속했고요. 지금은 인류학 공부하고 있는 탁금란입니다. 닉네임 미리네입니다. 말씀 중에서 이번 생은 어쨌든 이전 생의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탐진치의 욕망의 화신들로만 살고 있는데 이게 고스란히 또 다음 생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지금의 제가 가장 욕망의 덩어리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있는 탐진치는 뭘까? 저는 좀 분노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 탐진치를 이렇게 딱 깨달았을 때 이걸 어떻게 멈췄고 또 이걸 덜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덜어내는 거는 어떤 수행의 방법으로 했는지 궁금했어요. 저 아직 안 덜어냈는데? 그래요? 참나. 알아차림? 이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금 질문한 거에 이제 핵심은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순백의 상태로 태어났는데 환경이 결정돼 버렸어. 그래서 엄마 왜 날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엄마가 불가피하게 처해 있는 조건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있어. 나는 순백인데 그래서 계속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항상 문제가 생겨 이런 것도 다 외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내가 공부 못하는 것도 뭐 하여튼 또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거 뭐 이런 게 다 뭐 어릴 때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막 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책을 읽으면 이게 이전에 저한테 계속 있던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채지?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 인생 전체는 뭐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 불만족하고 또는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허무하고 이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현대인은 결론이 다 뭐냐면 다 채워지지 않는다야. 잘 되는 사람이건 못 되는 사람이건. 채운 사람들,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채운 사람들은 너무 헛헛해.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늙거나 죽을 때 너무 싫을 거 아니야. 더 싫을 거 아니에요. 백수들보다. 늙어서 죽을 때 백수가 더 불행하겠어. 최고 우리 상류층의 성공한 CEO가 불행하겠어. 누가 불행하겠어? 백수는 나름 상당히 편하네요. 이렇게 이제 죽는다는 건 내가 가진 걸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 불행하다 이거예요. 근데 다 행복을 원한다. 그러면 원인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해보자. 네. 그게 이제 불교고 동의보감인 거죠. 이 동의보감에서는 근데 이 지금 현대 유전자학도 그렇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면 거의 세팅이 되잖아요, 유전자가. 그게 후천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느냐는 뭐 다르다 이렇게 하더라도 백지로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사주 명리학은 이미 그 사주팔자를 코드화해서 태어나. 많은 게 세팅이 돼야 태어나. 불교에서는 그게 수많은 생을 거쳐오면서 쌓은 나의 행위의 누적 포인트? 이게 그냥 세팅돼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얘기가 이 얘기에 이제 귀를 기울여 보면 일단 어떻게 되냐? 내가 엄마 때문이야.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야. 또는 뭐 누가 나를 괴롭혀서야 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 근본적인 그 원인은 내 욕망과 행동의 어떤 패턴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운명을 만드는 건 나였구나. 여기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더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엄마가 나를 어떻게 선택해? 엄마가 선택했으면 이렇게 선택했을까? 우리 엄마? 내가 진짜 우리 엄마는 자기가 너무 미인이고 진짜 옆에 계신데 저기 지금 영정사진이 있는데 참 죄송하지만 어릴 때 제가 보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사치스럽지? 맨날 옷을 갈아입고 다니지? 그 우리 엄마는 아니 애가 왜 저렇게 생겼지? 내 딸이? 그래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어머니를 닮았다고 이런 망언을 하셨었어요. 얘는 나를 안 닮았어요. 아니 엄마는 나 같은 애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낳았지. 근데 왜 우리는 부모를 전지전능한 사람으로 전제하고 미워해?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부모를 원망하는 논리라면 지금 아이를 그렇게 하세요? 아이를 그렇게 낳고 그렇게 기르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도망상이라 그래요. 실제의 원리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지. 이 망상을 벗어나야 그래야 일단 이제 자기 삶의 명을 움직이는 주인이 된다. 근데 명리학에서도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타고난 욕망과 관계의 배치를 먼저 봐라. 그걸 알아야지 이제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바꿀지를 알지. 불교는 더 원초적으로 가서 모든 존재는 탐진치를 끌어안고 그 소산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든 안 하든 뭐 예쁘든 안 예쁘든 다 결론 인생은 괴롭다. 그런데 행복을 원한다. 행복을 원하려면 어떻게 되냐? 괴로움의 원인을 바꾸면 되잖아. 원인이 뭔지 알아야지. 원인을 깊이 찾았더니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다. 근데 딱 적용을 해보면 와 쪽집게네.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내가 분노하기 때문에 내 몸이 점점 에너지 소모를 심하게 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해가지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맞잖아요. 명리학은 근데 그 탐진치가 구현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달라. 그 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나는 뭐 너는 간목인데 너무 내질르다 보니 그렇게 됐어. 너는 개수인데 너무 안에서 이제 응축하고 속으로 머리만 굴리다 보니 그렇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운영할 수가 있죠. 내가 운영할 수가 있어. 내 삶을, 내 운명을, 내 욕망을. 여기가 핵심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면 자유가 있다. 운명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해탈을 한다. 열반에 이른다. 그러니까 지복에 이른다. 근데 그거는 뭐야? 다 행복을 원하니까 행복이 아주 영원한 행복에 이른다. 그 지복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다. 탐진치를 벗어나면 돼. 사주에서는 그 사주팔자의 태가불급을 벗어나 중정을 이루면 돼. 라고 했어요. 그걸 향해 나아가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이런 스타일이었지. 맞아. 나는 탐욕보다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근데 그 분노가 주로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공적 가치가 어그러진다고 생각할 때는 막 분노가 제어가 안 돼요.
이게 나를 무시하고 내 거를 뭐 나를 통해서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은 괜찮아. 그건 안 보면 되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를 하면서 이제 제가 주로 포인트가 그건 거죠. 공동체적인 어떤 윤리에서 이기심을 발휘하는 사람을 보면 못 참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올바른 거라고 해도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되면 나는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받고 있는 거야? 말을 꼭 저 따위로밖에 못해? 예? 말은 옳은데 너무 재수없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번뇌만 일어난 거지. 예. 내 윤리가 옳다고 해도 번뇌를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못하니까 이렇게 지지고 뻗고 여기까지 온 거겠죠. 그런 거고. 근데 이 밑바닥에 무명이 있어요. 예, 이 자아를 고집하는 게 가장 큰 무명이거든요. 예, 이 자아가 영속될 거라는 착각. 근데 사실 자아가 지속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주 뭐 60년쯤 사니까 전생이 궁금해서 요새 막 전생 보러 다니는 사람들 많던데 전생은 고사하고 지금 10년 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유년기 때 내가 이 동네 살았는데도 여기 다니면서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뭐 이 추억이 하나도 떠오르지도 않는데 뭔 전생을 응? 그러니까 이미 그때의 자아는 사라져버린 거야. 근데 이거를 아직도 기억한다면 뭐야? 다 상처 아니면 그때가 너무 좋았어라는 집착으로 가. 정말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하늘이 어제 흘러다니던 구름을 움켜쥐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떴던 구름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냐고. 세상에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 근데 우리는 뭐야? 그 아름다운 추억 아니면 그때 받은 상처를 붙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과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안 맞는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내 스토리를 구성을 하면 어디 누가 이걸 들어줄 수 있지? 자연의 법칙을 구현한 존재가 신일 테고 거기에 가장 가까운 분들이 예수님이나 부처님, 공자님일 텐데 그분들이 내 거를 들어주나? 내 상처를 치유해주나? 내 추억을 되돌이켜주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지. 무지는 고통을 낳는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 이거는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롭고 원망을 받거나 이러겠죠? 예전엔 너무나 행복했어. 이거는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 이러죠. 역시 고통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놀 때 너무 행복했어.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나는 지금을 잘 살면 돼. 그래서 모든 사실 지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를 충분히 향유해라. 지금 여기를 직시해라.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참신치를 벗어나는 건 이제 아직 예원하고 이번 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포인트를 좀 알았다. 핵심 포인트는 좀 알았다. 그러니까 거기를 집중해서 이제 덜어내고 좀 자유를 얻자 이런 수준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 말씀은 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탁선불 네. 선생님. 네. 아, 네. 제가 미리 내라서 선불로 불리고 있답니다. 이 번뇌를 스톱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빠지는 그 순간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조금 전에도 청소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왔거든요. 네. 분노를 잘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노 조절도 중요한데 분노를 낸 다음에 바로 그것을 벗어나는 번뇌, 장을 벗어나는. 네.
그걸 네. 가지고 나중에 또 반성하고 후회한답시고 막 그냥 그거를 더 뭉개서 또 갑자기 애들한테 가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이런 엄마들 많아요. 막 팼다가 또 갑자기 막 끌어안고 울고. 네. 그게 제일 나빠요, 제일. 그 뒷부분에 달라이 라마가 그 명상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전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탁선물 선생님 갑자기 애들을 안는 일이 없도록 일관성 있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엄마가 일관성은 있구나라고 느껴줘야 돼. 이럴 때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마지노선이야. 이걸 어기면 엄마는 화를 내. 이 정도 알면 애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다 살려고 엄청나게 걔들도 짱을 봐요. 근데 엄마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애들이 이제 같이 불안해지면서 엄마는 일관성이 없으니까 변덕스러워. 그러니까 기분을 잘 눈치를 봐야 돼. 이런 게 제일 나빠요. 네. 네. 그래서 탁선물 선생님은 어쨌든 그 탐진치 해결이 안 되면은 일관성이라도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네. 네. 그 다음 질문, 세상에. 또 질문 태영 선생님 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이문세에서 숙제를 하면서도 항상 그 괴로웠던 게, 다른 선생님들은 숙제를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나는 우월하다도 자만이지만 나는 열등하다라는 것도 자만이라고 네, 하셔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내가 숙제를 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럼 누구가 잘하고 못하는 건 없어. 그냥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동등하다라는 생각조차 자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떨치고 공부를 하고 할 수 있을지. 네. 그게 근데 궁금합니다. 일단,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다. 이거 있잖아요. 그게 절대로 오해거든요. 딴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 못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도대체 누구를 질투하는 건지가 알 수 없는데, 그 전제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실상이 아니라고. 그거 분명히 보면 다 지금 뭐 속이 문드러지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단 그거는 아주 현실적인 팁이에요. 왜냐면 가미당도 제가 뭐 1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가르쳐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못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문제고 그다음 이제 근데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 잘해야 되지? 자, 이게 두 번째 질문. 왜 내가 남보다 잘해야 되지? 근데 다른 사람이 못하고 내가 잘하면 이게 만족스러운 건가? 세상에, 나는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뭐 지적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느껴지지 나는 이 정도면 뭐 충분해. 뭐 그런 사람은 아픈 거고요. 어딜 가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정상이라면 공부를 할수록, 나는 너무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나보다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잘해. 이게 뭐냐. 이게 정말, 여긴 다니면 안 되지. 그런 데는. 그러지 않나? 나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 뭘 배워. 나보다도 못한대. 이 한심한 나보다도 못한대. 자, 그래서 이 비교가 또 무의미한 거고. 근데 막 다 잘하려고 해서, 그래서 막 경쟁심을 가지고 해서 막, 잘하게 됐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공부는 시험을 위한 공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겪어봤던 그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또 하러, 인문학계 장에 가나? 되게 이상하잖아요. 자, 그게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갈 때 태도가 아예, 나는 지금 나의 무지로부터 한 걸음씩 나가겠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딱 나밖에 없는 거야, 기준은. 나. 여기서 한 걸음을 나가야 돼.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봤잖아요. 뭐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막 그런데도 막 너무 허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와, 그래, 저기 정말 학벌이 얼마나, 와, 저럴 수가 있나 싶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깨달음이 와야 돼요. 저런 공부를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게 잘못이 아니라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구나. 자기 안에 있는 무명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은 채 최고의 성적을 얻은 거. 그거는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보니까. 우리가 악마가 무지한 사람이 악마가 아니라 무지한데 똑똑해진 사람, 유능하면 악마가 됩니다. 무지한데 게으르면 그냥 큰 피해를 못 끼쳐요. 백수들의 전략이기도 하지. 크게 열심히 살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주지도 않지만 뭐 피해도 안 끼친다. 그리고 일단 뭐 유능해야 무슨 나쁜 짓을 하지. 그 머리 굴리기도 싫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격이 진짜 이기적인데 똑똑한 사람이 그 밑에 있으면 가장 괴로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열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잘난 척을 심하게 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은데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건 일반적이진 않은데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다는 걸 그냥 태생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 근데 상대적으로 중년 남성이 좀 더 많아. 여성도 있는데 남성들이 좀 많고 뭐 유학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뭐 큰 회사의 뭐 이사님이나 뭐 이런 걸 하신 분들은 자기가 열등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와서 하다가 완전히 조원들한테 왕따 당해갖고 쓸쓸하게 떠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은 어떤 걸 제일 싫어하냐면 잘난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을 싫어요? 위선적인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뭐 해주고 생색내는 사람.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조금 알면 잘난 척이 저절로 돼. 이게 그래서 우리 몸이 탐진치 덩어리라는 게 그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뭘 좀 착한 일을 하고 나면 왜 이렇게 생색을 자꾸 내고 싶지? 근데 남들이 생색 내면 진짜 재수가 없는데 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러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수행이라는 걸 안 하면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근데 나는, 그래서, 모든 신성한 것에 공통적 미덕이 딱 하나 있죠. 겸손함이에요. 비움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아주 큰 착각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나를 낮추면 겸손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열등하다고, 난 뭘 못한다고. 이런 말을 자꾸 내가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냐. 겸손이 아닙니다.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또 짜증이 나요. 겸손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못하면 노력을 하면 되는데, 다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는 건 뭐야? 노력은 하기 싫은데 바로 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채워줍니까? 이런 데 빠지시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열등감은 우월감의 또 다른 표현이다. 왜? 비교 경쟁이라는 척도 안에서 내가 재고 있기 때문에. 이 전제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데 부처님은 진짜 정말 부처님이니까 대단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똑같아, 동등해, 수평적이야 이러면 되게 우리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평등 뭐 이런 것도 동등하다는 것도 자만이라는 거예요. 왜? 비교라는 척도를 안 벗어났잖아요. 이 전제를 당연하게 이제 전제한 위에서 우월하다, 열등하다, 우리는 같다. 우리는 같애라고 말하는 거 안 해도 나는 심지어 이런 사람이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깔려있다. 아마 뭐, 이제, 저는 책에서는 제가 뺐을 텐데, 그게 이제 사회주의가 실패한 게 그런 게 아닐까. 예, 그 막, 무차별적 평등, 뭐 이런 게 막, 이런 거에 그냥, 집착을 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비교 경쟁이라는 척도를 사라지게 해야 돼. 우리 머릿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은 차이와 개성으로서만 그냥 드러나는 거야. 네. 각각 다 출발점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뭐 조건이 다르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배움의 여정을 가는 것일 뿐인 거야. 이 우주에 있는 별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우주엔 중심이 없다던데. 제가 좀 배운 바로는. 네. 태양도 중심이 아니잖아요. 은하계 한 귀퉁이에 있고. 네. 은하계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출발을 하면 결국 내가 떠난 자리로 되돌아온다. 이게 과학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 땅에서 어디 같이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같은 선임에서 출발해가지고 남보다 조금 한 발 더 가려고 하는 이런 거. 이게 실상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거는 진짜 전제를 다 깨는 거거든요. 이분법은 깨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전제를 다 뭐 완전히 이제 격파하는 거. 그게 이제 불교적인 수행인데 단박에 이렇게 되기는 어렵고 이제 편법, 방편을 써야 돼요. 남들도 다 나랑 똑같아. 다 속으로 이러고 있어. 요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종종 쓰는 게 있죠. 그렇게 막 이제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 본인이 발표를 이상하게 해서 막 수준 이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안도하겠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저 힐링을 주잖아요. 아니, 이런 공덕이 어딨어, 세상에. 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다행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길게 썼어. 네, 조금 오탈자가 없어. 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편을 쓰시면 아주 그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그냥 내가 나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가. 오늘 한 가지를 알았어. 하나의 단어를 알았어. 오늘 내가 한 문장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었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걸 누리시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참 불쌍하냐면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연애는 정말 진짜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다 다 뺐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딴 사람을 좋아하면 어떡하지? 여기에다 신경 쓰느라고 기쁨을 못 누리고 그냥 진이 빠져요. 맨 의심하고 어디가 있었냐 그러고 왜 내 거 안 받았냐 그러고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 공부는 배움은 그리고 내가 나를 알고 나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기쁜 건 없어요. 배움 자체가 환희예요. 배움을 넘어서는 환희가 없어요. 이 우주적으로. 그건 제가 단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움의 장에 와서 진이 빠진 이 환희를 안 느끼고 뭘 하냐면 남들이 나를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네. 왜 나는 쟤만큼 못 쓰지? 이걸 하느라고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허상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지의 무지라 해서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정말 실용주의거든요. 나한테 유익한 걸 하자.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그런 짓 좀 그만하자. 이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거든요. 연애할 땐 연애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그 찬스에 딴짓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싸우고 저도 연애할 때면 주로 싸우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해할 때 짜릿하게 하루? 그다음부터 다시 또 야, 세상에. 그래서
청년기를 돌아보면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오늘만 보면서 살아요. 네, 또 네, 질문하세요. 선생님 그 우월감하고 열등감이 사실은 같은 이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생활 그 아주 이게 다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냥 아주 짧은 거 내가 지금 숙제 때문에 고민하면 쟤도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그 선생님 리틀 성우 선생님 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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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군포에서 오선빈 선생님께 카프카 수업을 들으면서 오. 예. 거기 또 낚였군.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셔서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들었던 다른 도서관 수업 위주로 인문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 수업이랑 너무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참여적으로 수업을 해주셔서 일종의 삼파술 수업을 해주셔서 네. 뭐 이렇게 어용적인 발언을 그래서 어용하긴. 그래서 지금 인문세에서 인류학하고 이바네위치 수업, 그리고 다른 수업도 지금 조금씩 더 들으려고 하고 있는 리틀 소모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책을 이번에 읽으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맛에 대한 연기 조건으로 어머니를 기억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이렇게 때때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따로 살면서 때때로 엄마를 생각할 때 정말 음식이 기억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되게 이기적으로 엄마를 감각으로만 기억을 정말 하고 있는 존재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다른 부분, 그러니까 선생님 책에서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에 그 노년에 관련된 글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도 계속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불교를 믿으시는데 이렇게 자세한 수업 그리고 이 초기 불교 관련된 경전은 거의 많이 못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권해드리면서 다른 책을 또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노년과 관련된 선생님 저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많이 읽지 못해서 만약에 노년에 어머님께 추천을 해드린다면 어떤 책이 가장 좋을지 모두 다 읽으시면 너무 좋겠지만 네. 글쎄 노년에 대해 그 공저로 노년에 대한 책이 하나 있긴 있어요. 공부하며 늙어가기. 거기 저는 한 부분을 쓴 것 같은데 그 유튜브에도 있고. 근데 그냥 제 책은 다 쉽고 인생 전체에 대한 거니까 뭐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도 뭐 거의 청년과 노년의 그런 이야기니까 뭐 아니면 고전과 인생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인생 전체를 이렇게 보는 뭐 그거는 뭐 아무 책이나 해주셔도 돼요. 사실 제 책은 다 쉬워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재밌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불교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동의보감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동의보감을 이 책으로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굉장히 신기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고 통해야 된다는 통하면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스타니파타의 여러 부분에 이렇게 그 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뱀의 경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경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경들 중에서 만약에 그 원본을 읽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지. 대표적인 게 그 무소의 선생님께서 뿔의 읽으셨던 그러니까 타의 전체 경들 중에 네, 무소의 뿔의 경,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아주 대표적으로 구절이고, 근데 스타니파타 자체가
그렇게 길거나 또는 저기 경들이 짧아요, 짧아. 그래서 뭐 뱀의 경서부터 그냥 쭉 읽으셔도 그냥 어디도 별로 어려운 대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책이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게 편집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좀 이렇게 좀 낭송집처럼 이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책 자체가 그냥, 왜냐면 주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주석 빼고 그냥 읽으면 되거든요. 예, 그게 조금 아쉬워요. 예, 예. 근데 뭐 이제 불교 신자시면 그냥 해서 뭐 주석을 빼고 그냥 읽으시면 뭐 무소의 뿔의 경 거기에 이제 아주 근데 너무 짧아서 딴 거 다 읽으시게 될 거예요. 어차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의보감은 통즉 불통, 통이 핵심이고 그 불교는 변한다. 모든 게 무상하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러면 이제 주체도 객체도 없는 거예요. 고정된 것은. 찰나멸 찰나생. 찰나생 찰나멸. 찰나가 1초를 나누면 75등분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1초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75개래요. 이것들이 명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주인데 왜 자아를 집착하느냐. 자아를 고정시켜 놓고. 네. 흘러가라 이거죠. 통하라 저기서는. 근데 이것만 깨달으면 사실 우리가 다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몸이 있고 이제 내가 가진 소유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쌓아놓은 이제 것들 이것들을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멈추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멈출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고통과 번뇌가 발생한다. 동의보감은 그래서 아프다 이거죠. 통하지 않아서 아프다. 그러니까 이 통한다는 게 아주 전면적으로 다 이제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몸이 먹으면 싸야 되잖아요. 예.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먹기만 하고 소중해. 이 음식은 너무 소중해. 여기 담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건 너무 당연하죠. 공부를 했어. 공부가 흘러가야지. 소중해. 여기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머리 터지죠? 말을 해야죠. 그래서 흘러가게 하려면 말을 해야죠. 말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 아니, 어떻게, 벽에다 대고 말을 해요? 속으로 말해요. 속으로 말하면 그거 병되거든요, 다. 그래서 친구가 있어야 돼요. 현대인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통하질 않는다. 이게 얼마나 이제 정말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학창시절 친구야. 그럼 만나서 학창시절 얘기만 해야 돼. 지루해서 못해. 그럼 멀어지죠? 직장에서 만나거나 이해관계로 만나면 돈 얘기만 해야 돼. 그럼 속여야 돼, 서로를. 이거는 뭐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의 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굉장히 내 생각을 괴롭히는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점점 안 하게 되죠. 그럼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끼리 하는 대화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하지 마! 이거 하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막 이거죠. 먹어라. 그 다음에 뭐 먹고 싶니? 이거잖아요. 부부끼리 하는 대화가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게 대화가 얼마나 빈곤한가.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려면 가족의 이야기꽃이 피어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꽃이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인생에 대한 지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되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터득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친구를 만나고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 하나가 이야기 책이에요. 그럼 내가 가서 가족들과 나눌 얘기가 있잖아요. 이문세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니틀 소봉님이 인문학자인데 너무 이상하더라.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야.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야? 그냥 건조하게 지식만 전달했다. 이게 대학이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가 없이. 그러니까 대학을 다 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여기 청년들이 지금 다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됐잖아요. 지식을 전달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 상과 열정이 들어가야 돼요. 진리에 대한 열정. 진리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식이냐 지성이냐를 아는 기준은 저 사람이 거기에 얼마나 기쁨을 담고 있느냐예요.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할 때까지 10년이 걸렸는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다 이제 사고 실험을 해야 됐대요. 이제 지금처럼 막 우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때 딱 떠오른 생각, 중력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 게 있었는데 중력이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 있구나. 이게 가장 자기 인생에서 행복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성격이 참 좋은 분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머리 ปุ๊ 이렇게 한 거 막 머리 스타일만큼 좀 이상해요. 하여튼 근데 누구를 만나도 이 자기가 발견하고 공부하는 이 물리학적 지식을 너무 열정적으로. 그래서 미국 생가 있잖아요. 프린스턴에 있는, 선민이랑 나는 가봤죠. 거기, 어디야, 거기. 프린스턴 몇 번 간대, 거기가. 예. 거기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와서 질문하고, 아무나 찾아와서 그렇게 뭘 물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인간 아인슈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지식에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고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하시더라고 이분이. 그런데 친구가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지식을 전달할 때 거기에 자기의 열정과 기쁨을 담지 않을 수 있느냐. 대학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거긴 지식의 무덤이야. 어떤 강의에도 기쁨과 열정이 없어. 정보 나부랭이만 있어. 정보는 네이버에 더 많은데? 대학을 왜 가야 되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가족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중산층 가족은 너무 위험하다. 진짜 위험해요. 지금같이 살면. 네. 결론 우울증, 불면증, 나중에 다 고립과 단절, 외로움이 질병이다. 이게 이제 드디어 나오더만요. 여러 가지 실험, 통계 등등. 근데 이 상황은 외로움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 회사 나오면 친구 있어요? 친구 있어? 지금? 예? 빨리 인문세를 들어가세요, 빨리. 지금 정말 나의 생존의 조건이에요, 친구는. 동의보감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서문에도 썼지만, 제가 다쳐서 꼼짝 못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저는 먼저 독거노인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독거노인 됐는데 저처럼 재밌게 살 자신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형제들이 있거든요. 형제랑 조카들이 와글와글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아픈 거. 아주 귀찮아서. 걱정하는 거 외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즐거웠어요. 친구들이 와서 안티프라민도 발라주고, 침도 놔주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고 떠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아픈 사람인데라는 걸 까먹을 정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살 수 있어요. 친구와 공부가 있어요. 그거는 우주의 법칙이다. 그래서 평죽불통이고 부처님은 이 무상한 세계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좋은 법과 함께 가라. 그 승하공동체를 만드셨죠. 왜 따로 가서 다 수행하면 되지? 왜 승하 공동체를 만들어?
네. 재밌으니까. 행복하니까. 근데 지금 스위트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길 위에 행복은 없어요. 너무 사무친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 요거를 좀, 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네, 선생님 독거노인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독거 중년, 저는 독거 중년인데요. 청년은 뭔 청년, 진짜. 중년 제가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실수라도 좀 이상한데. 제가 큰 잘못을 했네요, 선생님. 죄송하고요. 네, 독거 중년인데요. 저도 그 그래요? 회사 회식, 오, 예, 아주 회사, 장래가 유망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회사 회식도 제가 안 가고, 동창회도 잘 안 가고, 제가 그 인문세에서 숙제 열심히 하고, 여기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노후 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하나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좀 더 많이 사귀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우, 네. 아주 영리해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